정말 답답한 뉴스들이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뉴스들이 몇 가지가 나오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기억이 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약 2년 정도 됐죠. 근데 저는 처음부터 코로나는 또는 코로나19는 개인 위생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게 2020년 1월 말, 2월 초, 저도 2년 전부터 계속 주장한 게 개인 위생과 마스크나 손 씻기, 그 자가 면역이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하고, 또 백신은 일부 그좀 변이가 있기 때문에 좀 개발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보존적 치료를 하는 또는 증상을 치료하는 걸 대증이라고 그러는데 대증요법 약물이나 건강보조식품 같은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제일 아쉬운 건 의료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의료에 투자하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 파일을 보면 이 파일은 질병관리본부라는 질병청 전신이죠. 거기에서 한국에 있는 독감 환자들을 2019년도에 검사를 해가지고 몇 사람이나 나오나 하는 거를 확인해 본 겁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검출을 해보면 호흡기 바이러스 양성률이 44.3%뿐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PCR 검사를 하면 거의 100%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양성이든 음성이든 결과가 나오죠. 근데 이때 그걸 차치하고 이것만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당시에 또 이 각가지 바이러스 이름들이 나오죠. 아데노, 파라인플루엔자, 호흡기 세포융합, 인플루엔자, 그리고 코로나가 나와요. 리노, 보카, 메타니모 바이러스 뭐 이런 개체 그 바이러스 종류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검출률이 5.7%를 차지하고 또 인플루엔자 그 당시에는 17% 정도를 차지합니다. 매년 좀 달라지고 검사의 정확도에 따라서 뭐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5.7%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2019년 2월 2일 기준입니다. 그럼 이 결과만 그러냐? 한 번 더 있어요. 2020년 그리고 2021년 2월에는 이 자료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있으면 또 내년쯤이라도 올해 말이라도 벌써 올해 다 말이지만 나오겠죠. 어쨌든 2020년 2월 28일 날 질병청에서 또 검사를 했더니 호흡기 바이러스 양성률은 50.6%이고 그 중에 뭐 검출률은 60.2%인데 그보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2.9% 발생되고 있었다. 그러면 코로나19는 뭐냐? 이 바이러스가 변이한 거죠. 여러분 2년 동안 여러 가지 변이 얘기를 들었죠. 뭐 인도에서 남아공에서 변이한 것들이 나오고 뭐 그러다가 알파니 델타니 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오미크론이 나오고 그런 것처럼 변이한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변이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고 그 중에 또 다른 변이가 코로나19의 오미크론이라는 거겠죠. 답답한 일이죠. 계속 답답합니다. 지금 이 뉴스는 각 이 감염 전문가들한테 물어본 거죠. 이거 대체 코로나는 언제 끝날 거냐 그랬더니 대체로 한 2년에서 3년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전문가들이 저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이해로 드는 게 스페인 독감입니다. 스페인 독감이 2년, 2, 3년 유행하면서 그쳤듯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도 팬데믹이 이제 엔데믹으로, 팬데믹이란 건 뭐냐면 전 세계가 갑자기 창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엔데믹은 그냥 우리 곁에 있으면서 항상 이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 맞듯이 발생하듯이 그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하는 그런 것을 엔데믹이라고 그러는데, 그 엔데믹한 상태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 곁에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정재훈이라는 분 예측하고, 최재욱이라는 분, 엄중식이라는 분, 김탁이라는 분, TV에 많이 나오는 분이고요. 천음이라는 분, 최원석이라는 분, 다 TV에 많이 나오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측한 것들 다 조금씩 다른데, 그나마 좀 제가 보기에 현실에 맞게 예측하신 분이 정기석 교수라는 분인데, 이렇게 합니다. 가장 희망적인 것은 코로나19가 매년 겨울철에 유행하는 제2의 독감처럼 되는 것이라면서, 엔데믹이라는 거죠. 매년 백신을 맞고 또 이제 증상이 의심되어서 검사를 해서 진단이 되면 경구치료제를 복용하는 그런 질환이 될 것이다. 그게 가장 행복할 것이다. 가장 희망적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계속 이 통계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저한테는 정부의 공식적인 자료가 없죠. 그래서 이제 남이 내준 기사나 뭐 보도 자료나 이런 걸 보고만 알 수 있는데, 그제 27일 날 최춘식 의원이라는 분이 코로나19로만 사망한 사람, 그러니까 다른 기저질환, 동반된 질환이 없이 코로나19로만 사망한 사람은 전체 사망자의 3.4%뿐이 안 되고, 그 숫자도 169명이라고 해요.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위험하지만 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그다지 위험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앞서 코로나를 개인 위생에 의해서 또 자연 면역에 의해서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는 거죠. 짜증이 나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쓴 것인데, 파이자가 굉장히 이제 이상한 것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파이자가 돈벼락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 파이자의 CEO가 동물병원의 수의사였는데,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것도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터키계 독일 과학자가 개발하고, 여기에다가 돈을 많이 주면서 그 판권을 받은 거죠. 그런데다가 코로나는 생산 능력도 좋았지만,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갑질이라고 표현했는데, 백신 수입국의 도입량이나 단가를 발송하지 말라는 비밀 유지 각서를 받은 데다가 담보물을 요구하지를 않나, 부작용에 대한 면책을 요구하지 않나, 그리고 백신을 기부하는 것까지 금지시켰다고 해요. 제가 조사한 게 아니라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조사해가지고 기고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여러 나라가 협상을 하기 때문에, 그 협상할 때 여러 정부 중에서 빨리 그 파이자가 요구하는 것에 반응하는 여부를 보고서 계약 체결을 결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백신을 만든 모든 회사들이 지금 돈벼락을 맞았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것이,
PCR이라는 코로나19 감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 검사를 하는 업체도 지금 돈벼락을 맞았는데, 그 검사에만 적어도 한 1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치료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검사비로만 1조 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엊그제 제가 데이터를 드린 대로 유럽은 전 인구의 10에서 14% 정도 감염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서 좀 조용해지고 그 중에 1% 정도가 사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방역으로 인해 가지고 한 5분의 1, 10분의 1 정도뿐이 발생하지 않았고 사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잘 되면, 이 방어가 잘 되면 K 방역이나 치료가 좀 더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그 천문학적인 비용이 지극히 비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현명하게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난지원금 몇 조로, 40몇 조를 사용했다 그러고, 개인 사업자들의 희생은 말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런 방침을 세우는 것보다 2년간 이제 그런 방침을 세우고 그런 방법으로 코로나에 대응을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걸 이제 비싼 대가를 주고 알아냈으면 다시 되돌아와서 이런 기본적인 개인위생, 자가면역을 위한 휴식, 그리고 필요하다면 백신이나 대중요법에도 하지만 의료에 투자해야 됩니다. 의료에. 부상자들을 전투에서 부상했을 때 부상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시설, 인력, 장비에 투자하고 해야 되는데, 정부가 수십 년간 통제의 대상, 복지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해서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환자실을 치료할 수 있는 일반 중환자실도 부족하지만 코로나19 같은 이런 상황에서 호흡기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시설, 인력, 장비가 지극히 부족하다. 그거는 그쪽에 투자해봤자 의료기관도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라서,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들도 좀 생각을 바꾸고 정부도 생각을 좀 바꾸었으면 하는 거고, 그때 돈을 엉뚱한 데 투자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투자하고 과도한 규제를 좀 완화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합니다.